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전보다 0.02% 올랐습니다. 가격 반등은 서울 강남권이 이끌었으며 강남 3구는 지난 4월 일찌감치 상승했습니다. 이후 5월 서울에 이어 지난달에는 경기도가 잇따라 반등 대열에 합류했는데 이번 주에도 서울은 0.07% 오르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건설사들에게 시공 현장 전 공정 동영상 촬영 기록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건설사들이 잇따라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현대건설과 GS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DLENC 코오롱 글로벌 등 주요 건설사들이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관리하겠다고 밝혔고 오 시장은 민간 건설사도 동영상 기록 관리에 동참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종합서비스 기업 존스랑 라살 코리아가 발표한 오피스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서울 A급 오피스 빌딩의 월 평균 실질 임대료는 3.3제곱미터당 약 12만 9,700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분기 대비 3.4% 상승한 가격으로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선 16.5% 올랐습니다. 존스랑 라살은 연면적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 바닥 면적 1,089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우수한 시설을 갖추고 입지가 뛰어난 오피스 건물을 A급 오피스 빌딩으로 분류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값이 약 1년 반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정부가 연초에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또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게 매수 심리 개선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세값이 오르는 것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 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의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하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 부동산 올스타 최기준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습니다. 소장님 오늘 또 처음 출연을 해주셨는데 오늘 소개해주실 두 지역 어떤 지역인지 간략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지역은 구로동과 노량진동 이렇게 두 곳입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이 다양하지만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이 될 경우 유망한 지역들 오늘 두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세권 개발이 점쳐지는 두 지역, 구로동과 노량진동 차례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시죠. 네, 최기준 소장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1호선 구로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원에서 4억 2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첫 번째 지역으로 구로구 구로동 알아볼 텐데요. 자세한 입지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첫 번째 말씀드릴 곳은요. 구로동이고요.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분이 많은 다세대 주택입니다. 위치는 1호선 구로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이내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정부 정책에 가장 적합한 역세권 재개발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로역과 신도림역의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주변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점도 재개발 지역 내에서는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도 7평에서 8평 정도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요, 구로역 역세권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가 큰 곳이고요. 구로역 앞에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신도림역 앞으로 H백화점 등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구로구청,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학군들까지, 그리고 신도림 구도심에 있는
신도림, 공구상가 이런 식으로 상업시설들에 둘러싸인 곳이라 기본적인 임대차 수요도 풍부합니다. 재개발 등 정비 사업에 필요한 여러 조건들을 충분히 충족하는데요.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노후도가 상당히 눈에 띄는 곳입니다. 낙후된 주거지가 많은 지역이고요. 현재 노후도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에 중요하게 보는 호수 밀도 또한 꽤 높게 나오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후도나 주변 시설, 도로, 그리고 교통, 학군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재개발 요건들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구로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구로동 아래쪽으로는 지벨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금융업무지구, 그리고 용산국제업무지구까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업무지구가 주변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주 접근성이 좋다 보니 직장인들의 임대차 수요 또한 꾸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차량 이용 시에도 서부 간선도로, 그리고 안양천로, 그리고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이러한 간선도로망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대중교통과 자차 이동 등 이동이 쉬운 것 또한 이 지역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24년 착공 30년 개통 예정인 GTX B라인 또한 신도림역에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구로역에서 한정거장 위치에 있으므로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요. 25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까지 또한 가깝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GTX B라인과 같이 교통의 확충이 완료가 된다면 여의도와 용산, 그리고 대형 업무타운, 그리고 이런 곳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노선이 활성화된다면 서남북권 도시철도망의 이용이 훨씬 더 편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구로역과 신도림역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구로 자체를 두고 보더라도 일단은 교통과 학군이 좋고 백화점 등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노후도가 80%가량이면 굉장히 좀 높은 노후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개발 호재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발 호재로 한번 짚어볼까요? 네, 말씀드린 구로역 1구역, 역세권 1구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구로역 역세권 1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승강장에서 350m 범위에 들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차 역세권의 범위는 2차 연말까지, 24년 연말까지 350m 범위로 완화되어 있고요. 말씀드린 구로역 역세권 1구역의 실제 모습입니다. 노후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건령이 기본 30년 이상 된 이제 빨간 벽돌집이 많이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위치의 주택 주변들이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지어진 건축물들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노후도가 80%에 가깝기 때문에 호수 밀도 또한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시에 이 두 가지 요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짚어주실까요? 네. 현재 승강장에서 지금 350m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1차 역세권의 범위는 24년 연말까지 350m 범위로 꾸준히 완화되어 있고 22년 6월 달에 발표된 국토부 자료입니다. 1차 역세권을 기존 250m에서 350m로 지금 완화되어 있던 것을 24년 연말까지 다시 연장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KB부동산 신탁에서 신탁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가 작년 2월과 8월 두 차례 진행이 있었고요. 주민설명회 이후로는 매매 물건이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그리고 이 지역의 소유자는 410명 정도로 현재 동의가 40% 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비례율이 지금 198%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서울에서 보통 105에서 130% 정도의 비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업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적거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어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로동은 현재 역세권 재개발 추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신탁 회사에서도 사업 진행 방향을 잡은 것이고요.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을 하게 되면 조합원들의 이익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용도 지형을 상향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용적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용적률의 50% 정도는 공공에 공급을 해주어야 하지만 나머지 50%의 추가 증가분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재개발 중에서도 민간과 관이 모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분위기도 역세권 재개발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노후도를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사진을 보니까 확 와닿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노후도가 80%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비례율 같은 경우에 또 198%면 일반적인 그 비례율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좀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많이 관심 가지실 만한 부분들은 시세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형성되어 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 시세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현재 시세로는 매매 금액입니다. 4억에서 4억 2천만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투룸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세 시세는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로 임대 시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실투자액은 1억 4천에서 1억 6천 정도의 투자 금액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세 시세인데요. 월세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차임 100에서 100만 원 초반대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대출을 활용하시면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의 대출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투자액은 1억 2천에서 1억 4천 정도의 투자금을 생각하신다면 약간의 수익형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로구 구로동입니다. 구로구 구로동의 어떤 시세까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이 개발 호재들도 앞두고 있고 입지적인 측면에서의 장점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 또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구로역에 역세권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 업무지구가 상당히 형성이 돼 있고 직주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충분히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가까지 있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지역입니다. 구로구가 현재 개발 소식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검색만 조금만 해보셔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고요. 현재 가시화된 개발들 그 뒤로 이제 추가로 개발될 그런 개발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의 모습과 효과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로구 구로동의 투자 전략까지 세 가지로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지역도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최기준 소장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는 노량진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으로 동작구 노량진동 알아볼 텐데요. 서울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 만큼 입지적인 장점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곳은 동작구 노량진동입니다. 노량진은 현재 노량진 뉴타운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지금 1구역에서 8구역까지 그리고 모아타운 3차 선정지까지 해서 사업이 예정되어 있고요. 이쪽에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초기 투자금이 10억대. 또 투자 금액도 굉장히 큰 편이라 쉽게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슈가 되지 않은 지역 그리고 같은 노량진에서 2억대 수준으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량진 뉴타운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한강변에 조금 더 가까운 다세대 주택가의 신축 건물입니다. 앞으로 신축이 더 이상 나오기는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지역의 노후도가 30년 가까운 주택들이 많습니다. 재개발 요건에 충족한 노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이 별로 없는 지역이고요. 노후도가 상당한 주택가로 재개발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고시촌으로 인해 상권이 활성화되었던 지역이라 재개발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는데요. 최근 코로나와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어서 따라서 이 지역의 상권도 지금 정체기가 오고 있습니다. 최근 노량진 고시원의 공실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량진 뉴타운의 사업이 조금 속도를 더 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이로 인해 여기 계시는 주민들도 재개발 동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30년 정도 된 노후된 건물들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가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알겠지만 재개발이 좀 진행이 되려면 그만큼 노후도가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위주로 좀 짚어주신 것 같은데 노량진 뉴타운 얘기도 살짝 해주셨잖아요. 개발 호재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노량진은 시청과 용산 그리고 강남 그리고 업무단지로의 출퇴근이 상당히 쉬운 곳이고요. 노량진역에서 1호선과 9호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선도 여기가 더 추가가 된다면 트리픈 역세권으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교통이 집중되고 그리고 편리한 지역들은 계속해서 재개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역 주변으로 상업시설이나 그리고 편의시설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시려는 수요들은 많아지고요. 오히려 나가려는 수요들은 적어지기 때문에 거주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량진은 현재 업무단지로 환승 없이 출퇴근이 가능한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직주 접근성이 좋다 보니 임대 수요도 충분하고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직주 접근성이 가장 좀 뛰어나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주거와 인프라를 개선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호재로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또 이제 한강 라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더 추가적인 메리트로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시세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세가 만들어져 있을까요? 네, 현재 지금 매매 금액은 지금 4억 6천에서 4억 8천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시세 같은 경우 지금 2억 5천만에서 2억 7천만 원 정도, 그리고 실투자액은 2억에서 2억 1천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차임 120만 원 정도, 그리고 대출을 활용하실 경우 대출은 2억 3천에서 2억 6천 정도의 대출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2억 정도의 투자 금액을 생각하시면 약간의 수익형으로 접근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시세를 알아봤고요. 개발 호재들을 다시 한번 좀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 있는 지역 자체가 한강변에 근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한강 라인으로 좀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따른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개발 호재 또 추가적인 게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까요? 네, 현재 개발 호재로서는 지금 재개발 진행 중인 지역에 접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된 주택가로서 노량진역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아타운의 조건은 충족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그것보다는 역세권 재개발로 진행을 할 경우 수익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아타운보다는 지금 진행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 재개발보다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모아타운보다 용적률, 그리고 층수, 그리고 단지 규모,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등의 이러한 여러 장점에 따라서 사업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또한 한강 조망권이 나오는 단지들은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리는 이 지역은 재개발 진행 시에 한강변 라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 조망권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입니다. 흑성 뉴타운을 예로 들어보시면 앞으로의 이미지가 잘 그려지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량진은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노량진은 고시원으로 인해 상권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공무원들의 인기는 시들해졌고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강의가 활성화가 되었죠. 이로 인해서 현재 고시원 주변 상가의 공실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시촌도 지금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로 인해 주변 상권의 유지는 조금 힘들어졌고요. 임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노량진 뉴타운으로 인해서 신축 주변의 시세는 임차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상승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신축 주변과 조금 떨어진 구축 사이에 약간의 시세 차이가 발생을 할 것이고 결국 구축 주변에서 재개발의 움직임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개발 호재들을 좀 여러 가지로 짚어주셨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서부선이 개통이 되면서 교통망이 좀 더 확대가 될 수가 있겠고 노량진 뉴타운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직접적인 이런 개발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역세권 재개발부터 한강변 개발까지 여러 가지 호재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모습들이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짚어본 만큼 투자 전략까지 마지막으로 채워보겠습니다. 현재 노량진 뉴타운은 지금 현대화 사업,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대규모 관광지 명소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의도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보행로도 신설 예정이고요. 말씀드리는 것 외에도 지금 수많은 개발들이 계획들이 잡혀 있고요. 이러한 개발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지역이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개발들의 효과도 이미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시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의 수요도 많이 몰리고 있는 것이고요. 현재 이 지역의 희소성을 생각하시면 앞으로의 모습들이 예상이 되실 겁니다. 서울 중심의 한강변에 위치한 곳에 가격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산 지금 비싸고요. 여의도도 마찬가지로 비싸고 강남 너무 비싸고요. 마포도 지금 마찬가지로 계속 비싸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 라인도 끼고 있는 노량진도 당연히 그 가격에 부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러 곳을 말씀드렸지만 이곳들의 가격은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량진은 현재 서울 중심에서 한강변 라인으로 이제 막 시작하는 마지막 개발 지역입니다. 이슈가 많은 이런 곳에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강변에 인접해 있고 서울의 중심이라는 이런 장점과 또 희소성에 주목을 해보시면서 타 지역 대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뛰어나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투자 전략으로서 세워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최기준 소장님과 두 가지 지역들 알아봤는데요.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상담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최기준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최기준 소장님과 함께한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인프라 개선이 기대되는 지역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으로 구로동 알아봤는데요. 주거 인프라 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노량진동이었습니다. 서부선 등 교통망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계획들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두 지역들 알아볼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 좀 이제 오프닝이 좀 길 수도 있는데, 자 오늘 지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강변, 네, 광진구 라인이고요. 그리고 강남 3구 안에서 수변을 끼고 있는 그 지역.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특성이 그리고 특색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런 지역이죠. 서초구 양재동에 대해서 네,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차례대로 두 지역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시죠. 네, 이사님의 첫 번째 지역은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2호선 구의역 역세권에 위치한 원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지역 광진구 자양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뭐 사실 광진구 하면은 거의 대표적으로 성수동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뭐 강변북로, 뭐 올림픽대로 바로 이제 광진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청담대교 이런 것들을 좀 건너게 되면 바로 청담동이라든지 강남의 주요 부촌들과의 연결성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지역이죠. 물론 한강변 라인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공원들 그리고 뭐 서울숲, 뭐 이런 어린이대공원 이런 라인들이 이렇게 초대형 공원들과 뭐 이렇게 가볍게 이용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커뮤니티가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죠. 제가 왜 광진구를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오 시장님께서 발표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청담, 압구정 라인에서 이제 성수동 라인들과 연결할 수 있는 보행로 신설에 대한 얘기가 한번 언급이 됐었죠. 그만큼 지금 현재 다리들로 인해서 서울에 26개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들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강변 라인들을 조금 가볍게 운동하거나 뭐 또는 물론 다리는 있기 때문에 보행을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이렇다 할 만한 사실 뭐 볼거리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신설을 통해서 보행교를 신설을 통해서 이 지역과 지역 간에 조금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또는 연결성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보행교의 이제 시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광북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 라인과 그리고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한강변 라인들이 둘이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특혜 또 이슈 그런 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녹아져 있는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좀 다른 의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택들, 주거 형태들 이런 것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왜 한강변 그리고 수변을 끼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을 뭐 물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께서도 얘기하셨을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4, 5년 전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도 계속해서 수변, 한강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데이터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서울의 외곽,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등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등위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이 등락폭이 좀 컸었던 그리고 또 회복률이 빠르게 나오는 그런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과 들을 나누게 된다 봤을 때는 뭐 상위권 1위부터 5위권이 있을 것이고 하위권 또 있을 것이고 그런 둘을 보자면 결과적으로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특히 1위부터 5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의 특색은 학군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일단은 서울의 중심부 라인들의 정말 대체 불가능한 특수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기본적인 이런 도로망과 그리고 뭐 한강권 라인들 이런 라인들을 그리고 또 주변의 입지, 학군 이런 것들을 다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갈아타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지역이 그런 지역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진구, 뭐 성수동은 이미 뭐 거의 본접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돼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은 범접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네. 그런 지역이 저는 여기 이 광진구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개발이 진행이 안 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지금 현재 사양 4동 신통기가 들어가고 뭐 모아타운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자양 7구역도 뭐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자양동 내에서도 모아타운들도 지금 몇 개 현재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네, 구성이 되기 시작한다면 그때 가서는 한강변에 살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다세대 주택,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겠죠. 개발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파트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그럼 그 아파트가 다시 재건축이 될 때까지 우리는 또 기다리거나 또는 뭐 전세 안고 물건을 사놓거나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과거의 데이터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수치가 하락장에서도 견고하게 버티면서 회복률도 가장 빠르게 나타났었고 상승장에서는 또다시 다른 어떠한 지역들보다도 치고 나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수요가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한강변 라인을 따라서 총 아파트 주택, 뭐 빌라라든지 아파트 주택을 다 포함해서 몇만 가구인지 아십니까? 예, 50만 가구가 채 되지 않죠. 50만 가구가 뭡니까? 30만 가구도 안 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1%라고 하시는 분들 상위 1% 있죠. 상위 1%가 우리나라가 지금 5,160만 인구거든요. 5,160만 인구 중에서 서울 수도권 라인 쪽에 붙어 있는 라인 그 인구가 약 2,6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절반 정도 가량이 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상위 1%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부산에 있다라고 한들 또는 뭐 경상도, 전라도에 있다라고 한들 대한민국 서울 누구나 좋아하는 내놓으라는 이런 주택들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러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서울 그 5,160만 인구 중에 그냥 대략 한 1% 정도만 잡아도 50만 명이 넘지 않습니까? 근데 그 5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가 서울의 한강변 라인을 따라서 입지가 좋다라고 하는 지역의 주택을 다 살 수도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야 뭐 70년대, 60년대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야 우리가 뭐 사실 GDP가 뭐 $10,000도 안 됐었지 않습니까? 그죠? 뭐 $2,000 조정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0,000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점점 그 대한민국 상위 1%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글로벌화 되었기 때문에 이런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뭐 어떤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겠고 또는 유통을 통해서 또는 무역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소득 순위 상위 1% 또는 재산 순위 상위 1%가 되기는 점점 좀 그 인구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인구가 서울의 대한민국 1% 상위 1%라고 하는 그 인구가 한강변 라인들이 입지 좋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 계속해서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단편적인 예를 보자면 뭐 허드슨강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한번 보세요. 미국에. 그죠? 100억대도 넘습니다. 그게 뭐 미국뿐만입니까? 뭐 영국의 템즈강도 마찬가지고요. 홍콩은 뭐 더할 나위 없죠. 그죠? 한국은 뭐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치안이 부족합니까? 기술이 부족합니까? 교통 인프라가 부족합니까? 그죠? 학군도 상당히 좋은 학군과 여러 가지 삶의 질 자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결코 질적으로 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 안에서 한강변의 라인이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보세요. 100억이 넘는 데가 이렇게 많습니까? 별로 없죠. 네, 압구정만 하더라도 아직도 30-40억대, 40-50억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저세상 금액이라고 할 수 있긴 하는 금액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하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그 부가 점점 쌓여질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정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 한강변인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얘기들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수요적인 측면과 인구가 그런 소득이 높아지는 그런 인구들을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1%가 줄어들겠습니까? 그죠? 그만큼 뭐 광진구 라인 일대는 한강변에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지금 현재 그에 같이 또 발 맞춰서 여러 가지의 재개발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이 또한 마찬가지로 광진구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대 라인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 역세권도 상당히 좋기도 하고요.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건대, 건대 주변으로는 여러 가지 대형 병원들도 갖추고 있고요. 백화점, 쇼핑 여러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건대 라인들 보시면은 이렇게 수요층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리고 유동인구도 상당히 많고 상권도 상당히 활발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증가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또 여러 가지 호재들 중에서는 2호선이 지금 현재 지상으로 다니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미관상 좋지도 않고, 물론 레트로 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하철, 지상철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미적 감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지상철이 다니고 있는 부분들을 좀 지하화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지금 계속해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구이동과 자양동 일대의 재정비 촉진지구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구이 역쪽 라인들로, 그리고 아래쪽 라인들로 이제 광진구 라인들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신속통합기역이라든지 또는 모아타운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속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지금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둘씩 지금 구성이 되다 보니까 가격대들이 그에 발맞춰서 상당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강변 라인들을 충분히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주택단지가 구성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층수 제한까지도 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정책들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강변 라인들의 이제는 유동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서 층수 제한까지 완화가 되면서 최고 50층 이상 높이의 아파트까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자양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모아타운이나 또는 아파트 신속통합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정말 누구나 가보고 싶은 그런, 정말 살아보고 싶은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동서울 터미널이 이제 구이동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양동 라인과 구이동 라인들이 이제 동서울 터미널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동서울 터미널도 지금 현재 이 현대화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계획 단계에 위치하고 있지는 하겠지만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용도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라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통합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복합 건물을 고층으로 올리고 지상부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제 오피스라든지 또는 주택 형태들로 탈바꿈 시킬 수도 있는 그런 형태들, 또는 복합 여러 가지 행정타운이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레이트 한강.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발표가 되었고, 그만큼 한강변 라인들, 특히나 이제 잠실권에서부터 이쪽 자양동, 광진구, 성수동 일대, 그리고 압구정 라인에서부터 그 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숲 라인들까지 이렇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한강변 쪽 라인에서는 가장 크게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 재건축, 그리고 강북 쪽 라인들에서는 성수동 재개발과 그리고 광진구 라인들이 지금 현재 하나둘씩 꿈틀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움직임 속에 우리가 또 발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로는 사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개발 상품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상당히 올바른 투자 방법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에 휩쓸려서 같이 좀 수익적인 부분들을 크게 가져가 보시는 좀 포지션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아타운도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모아타운으로 지금 현재 필지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이제 블록 사업을 하는 그런 모아타운, 가로정비 사업들이 조금 대규모로 일어나는 그런 형태들의 재개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지역이고, 동의서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지역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남은 한강변 개발 입지. 자양 이동, 광진구 자양동 일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이런 내용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강변 라인들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먼 훗날 20, 30년 된 후에 이 지역 수변 공원 쪽 또는
상강권 라인들의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가격대들을 한번 보시면 정말 헉할 겁니다. 그 정도로 앞으로 이 발전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대체할 수 없는 또 다른 그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평생 가져갈 수가 없는 지역이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지역이 있을 때 임장 활동을 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일단 짚어봤는데요. 예상되는 시세도 바로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시세를 놓칠 뻔했습니다. 네, 4억대 중반이에요. 전세 금액은 요 정도, 2억대.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이렇게 한강변인데 2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3,090만 원 정도. 여기 또한 마찬가지로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한 2억 3천 정도 가능하고요. 이 지역 임장활동 필히 해보시면서 주변에 변화되는 부분들 한번 눈으로 한번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진구 자양동 예상되는 시세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의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시세는 9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지역은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자세한 입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상업용 부동산 크게 많이 추천은 잘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상업용 부동산을 추천드리는 그런 좀 특히 이런 몇 군데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충분히 수익적인 측면을 기대해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연금 형태의 좀 폭넓은 그런 월세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조금은 좀 지금 강조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이 지역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동 지역이고요. 뭐 카페거리 쪽 라인들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 지금 현재 많은 움직임들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양재천 쪽 라인들로 카페거리가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거 아실 겁니다. 그 카페거리 쪽 라인들로 지금 하나둘씩 이런 새 건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유가 있겠죠. 새 건물들이 들어오고 리모델링 사업들이 지금 현재 한참 활발하다는 얘기는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몰려들겠어요? 주변에 가격이 비싸니까, 그죠? 강남 비싸잖아요. 저기 강남역만 가더라도, 그죠? 뭐 신노현역, 강남역 가면 엄청 비쌉니다, 임대료, 그죠? 그런데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일동제약 사거리 주변으로 또는 양재 이 카페거리 쪽 주변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우리가 좀 이름만 들으면 아실 만한 그런 중견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올 수 있는 이런 유동 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직장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 열 수 있는 그런 좀 폭이 좀 넓다라고 하는 거, 운영의 폭이. 뭐 교통 좋은 곳이고요. GTX 예정이 되어 있고요. 상권들도 가깝지만 정말 북적북적한 그런 강남구의 상권 말고 좀 조용하면서 분위기 있게 즐길 수 있는, 또 거기에다 가로수길을 같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양재동 카페거리 라인이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분당선 라인들까지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주변에 숲도 많고요. 주변에 이렇게 산업벨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동인구의 그런 고정적인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부족해서 이 주변에 이렇게 중소기업 단지부터 대형 유통단지, LG, KT, R&D 단지, 삼성 등등 행정타운 뭐 여러 가지들이 그런 중소, 중견 기업들이 지금 현재 대거 포진해 있습니다. 요 인구들이 대부분 다 이 카페거리 쪽 라인으로 많이들 점심 때도 마찬가지고 웨이팅 정말 심합니다. 저녁 시간에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고정적인 수요와 앞으로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수요가 많다 보니까 상가들이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익률적인 부분들 충분히 참고해 보실 수가 있고, 교통 좋고 도로망 잘 갖춰져 있고, 주변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업시설,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동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GTX 노선 왜 양재에 넣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인구가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권역이니까 넣은 겁니다. 그러면 양재동, 카페거리 쪽 라인들은 지금보다 더 인구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임대가도 싸니까 상가 임차인들이 상당히 선호할 만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호재 자체가 이제 판교에서 강남과 용산을 아우르는 유일한 노선이니까 그 지역에 충분히
신분당선을 이용하시는 분들, GTX 신호선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화 사업도 구성이 된다면 서초IC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양재동이니까 충분히 낙수 효과를 받아볼 수가 있고, 주변에 이렇게 K 플랫폼 시티 개발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보다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구는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가격 9억 원인데요. 1층 기준입니다. 1층 대략 한 20평 정도 기준이고요. 4천에 280만 원.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3억 2천만 원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상업성 부동산입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 지역 소개까지 들어봤고요. 무료 상담 자리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2억 원으로 지금 잡아야 할 재개발 예상 지역 궁금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오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올인원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개발 호재로 미래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들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광진구 자양동이었습니다. 서울형 한강변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양재동 알아봤습니다. 든든한 상권으로 인한 수혜가 부각받는 지역으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그리고 네이버 TV에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들은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